오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분 세계적으로도 되게 발칵 뒤집히는 일이 있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발칵 뒤집혔는데 프랑스 공화당이 마린 르펜의 국민연합하고 연대하겠다 그랬다가 난리가 났는데, 이게 여러분 왜 난리가 나는 거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거에서 프랑스 정치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알려진 건 홍세아 선생이 똘레랑스 그랬잖아요. 똘레랑스. 그러면서 똘레랑스인데 그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게 크거든요. 아니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지단 알제리 사람이죠. 알제리에서 알제리계고 뭐 그러고요. 뭐 그리고 딱 봐도 80년대 프랑스 대표팀하고 축구 대표팀 그 플라티니가 뛰던 그 대표팀 사진하고 최근 프랑스 대표팀 사진을 보세요. 완전히 이 나라가 바뀌었다는 게 느껴지잖아요. 어머나, 이런 흑백의 조화라니. 40년 만에 대표팀이 백색에서 흑색으로 변했잖아요. 자, 똘레랑스, 다양성. 지금요, 유럽이요, 난민자, 이민자, 좋게 봐요? 그리고 그게 사회 문제가 없어요? 온갖 사회 문제에서 1세대들은 와서 그거를 하잖아요. 열심히 자기가 살던 나라가 너무너무 참혹한 현장에서 와서 선진국에 와서 열심히 노동하고 뭐를 하는데, 얘네들은 태어났을 때 그냥 난민의 자식이 태어난 게 아니라 나는 프랑스 사람인데 가난한 상태로 태어났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대한 불만의식 이런 걸 엄청나게 가지고 막 폭력 조직 만들고 조폭 만들고 난리치고 뭐 이런 거에서 지금 구구 세력이, 일명 쟤네들이 얘기하는, 정확히 하면 이제 구구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1945년 이후에 유럽 사회가 가지고 있던 컨센서스, 공통적으로 합의한 바, 그거를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거부하냐, 국경 긋고, 그리고 무슨 사회 통합이고 뭐 다문화냐, 융화 정책으로 다시 가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1945년 2차 세계대전 끝난 다음에 가지고 있었던 컨센서스를 부정하는 세력, 그런 세력을 다 구구라고 하고, 그 컨센서스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국유에 맞서서 뭉쳐야 된다. 이게 기본적으로 유럽 정치가 지금까지 쭉 지켜왔었던 건데, 그걸 오늘 프랑스 공화당 대표가 국민연합하고 연대하겠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오늘 잘렸어요. 프랑스 공화당 대표가 오늘 제명이 됐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마크롱이 어떻게 됐냐면, 이번 유럽연합 선거에서 극우라고 왕따를 시켰던 국민연합이 1등을 했어요. 지지율 1등을 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크롱이 어떻게 했냐면 의회를 해산해버렸어요. 의회를 해산하고, 유럽연합 선거에서 진 다음에 자국 내 총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를 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건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국민연합 왕따시키고, 나머지 극좌, 좌, 우, 중도 우파, 그러니까 중도 우파 이런 것까지, 자유주의 세력까지 저 국민연합을 빼놓고 다 뭉치자, 그래야 국민연합을 막을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프랑스 공화당에서 우리는 우파고 니네들이랑 연합하는 것보다 국민연합하고 연합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프랑스를 프랑스답게 만들어야지 라는 말, 이게 나오자마자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겁니다. 예. 이런 건,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국민전선을 계속 구구라고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구구 말이 맞다라고 하는 거예요. 왕따 극우. 그래서 저도 지금 제가 웃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가 무슨 말하고 이민정책이나 뭐 이런 얘기를 저보고 자꾸 구구구구 거리고 그러면서, 한동훈 김경률 노선 보잖아요. 그래서 저게 한동훈 김경률 노선이 우파고 내가 구구라고 제가 그래 봐, 어디 가보자 이러는 입장이란 말이에요. 저는 절대로 내 입장이 그걸 수가 없다. 지금 페미니스트가 됐고 뭐 이렇게 PC주의자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안동피는 거나 문화예술 장악하는 거나 이런 식으로 주도로
우리나라의 문제들에 대해서 접근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냐. 지금도 여러분 여기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가 의사 선생님들도 봐요. 의사도 지금 극우로 몰리고 있는 거야.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똘똘 뭉쳐서 의사 좁히면서 의사 새끼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네, 그게 맞겠다. 저 새끼들은 나쁜 놈들이야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요새 그러잖아요. 이재명하고 윤석열의 싸움은 히틀러와 스탈린의 싸움이라고. 국가사회주의하고 소비에트 사회주의의 싸움이다. 똑같은 집단주의 전체주의다. 그리고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도 국민이라는 이름, 약자라는 이름으로 의사 두들겨패는 거에서 한 마음 한 뜻, 전체주의적 성향의 국민들과 전체주의적 성향의 그 정치 지도자들이지, 무슨 우리나라 저 사람들이 제대로 된 정치 지도자들이냐. 이렇게 하고 제가 우리나라 해법은 선택할 자유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걸 보고 구글하고 하고 지네가 왼쪽 오른쪽이래잖아요. 미친 거지. 말이 안 되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87년 이후의 컨센서스 자체가 이제 사회에 대한 해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정치 세력이. 그래서 저는 저 정치 세력들에 대한 국민들이 저것들한테는 아무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는 애들이구나. 민주당하고 국민의힘. 저는 요번에 절실히 느꼈어요. 내년에 고교 학점제 시행되면서 교육 박살 날 거고요. 이미 사회 구석구석 박살 날 있고, 에너지 지금 개판 나 있고, 의료 이제 개판 날 거고, 시스템이 붕괴하고 있는데, 이 시스템의 붕괴에 대해서 저출산 시스템 붕괴가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 우쭈쭈 피해자 중심주의 이딴 식으로 나오는 기존 정치 세력은 절대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구구 소리 들어가면서라도 한번 가보는 거야. 맨땅에 헤딩하는 거지. 지금 뭐예요? 2300번 봐주시고 계신데 일단 가보는 거라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마크롱이 반 구구 연대 제안을 했는데, 총선 저도 안 물러날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거 역사적 대격변입니다, 여러분. 역사적 대격변이고, 우리가 알던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패권 질서,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던 관용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톨레랑스의 시대가 끝나고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그거에 맞춰서 업데이트 돼야 되고, 저출산 시대에, 그러니까 대이민을 받아야 되는 시기에 이 사회가 어떤 사회 질서와 어떤 교육과 어떤 방향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나아갈지에 대해서 기존 정치 세력은 답이 없다고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프랑스 우파에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지만, 에릭 제무르의 프랑스의 자살, 이거는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의 우파라는 사람들이 극우로 몰리는 거에 대해서 쫄지 말고, 대한민국의 미래 어떻게 이 나라를 해결해야 될지에 대해서 87년의 컨센서스에 저항하는, 지금 87년 컨센서스, 좌파적 컨센서스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다 장악한 지금 이 시점에 국민의힘 국회의원 후보들도 맨 먼저 광주를 하고 4.3을 가는 이 컨센서스를 깨는 우파가 나와야 된다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들었던 깃발, 선택할 자유, 프리드만, 저는 일단 그건 기본의 축이 맞다고 그래요. 맞다고 봐요. 요번에 의료 사태에서도 아직도 맥퍼란하고 그 약이 뭐야? 무슨 박하사탕, 박하 향기 나는 약, 그 이름 뭐지? 아무튼 6,000짜리야. 그런 거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하고 차별은 금지하지만, 차별은 나쁜 거고 이렇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차등까지 없어져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인간이 열심히 어떤 사회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서 성과를 넣고 퍼포먼스를 내는 거야.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열심히가 아니야, 퍼포먼스야. 퍼포먼스를 내는 거와 퍼포먼스를 내지 못하는 거에 대한 차등은 당연히 둬야지. 뭔 개소리를 하고, 이재용하고 대한민국 노숙자하고 콩팥이 아프면 똑같은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개같은 소리를 어디서 하고 그래. 실제로는 그렇게 돌아가지 않고, 이재용 회장은 다 병원에 둘러싸서 좋은 약 써주겠지만, 어지간한 권력이 있지 않는 한 원칙대로는, 원칙이 똑같은 노숙자와 이재용이 똑같은 증상에 똑같은 치료를 받는다, 이런 평등주의를 접근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지.
제가 오늘 또 말이 많았네요, 여러분. 자, 빌드업 열심히 하겠습니다. 빌드업 열심히 할 거고, 올해는 또 미국 대선이고,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난 다음엔 한국 정치에 쓰나미가 불 겁니다, 여러분. 한국 정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가 족밥같이 물면 외세의 영향력이란 건 다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외세의 영향력을 뿌리칠 규제가 안 된다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했기 때문에 미중 패권 갈등 이 와중에 미국에서 뭐 트럼프가 되건 바이든이 되건 이제 2027 운명의 2027년이 점점 다가오고 그 2027년 위기를 관리할 미국 대통령을 누굴 뽑을지가 올해 말에 결정이 나기 때문에 한국 정치에도 쓰나미가 불 거고 그 쓰나미에 대처하는 대한민국의 정치 세력은 현재로서는 없다. 그러나 저는 어떻게든 대처할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게 저 새끼 무슨 개소리야 헛소리 하나 싶죠? 정치를 바라보는 클래스가 달라서 그래요. 아주 미시 거시 뭐 이런 차원에서 이 정치를 바라보는 클래스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잘난 척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